안녕하세요. 공공관리연구원입니다. 이번 주제인 정부 사무 운영 방식 결정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 사무 운영 방식 결정은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적의 운영 방식일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정부 사무 운영 방식 연구의 배경은 행정 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 재정 제약 등으로 인해 정부 사무의 효율적 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민간 협력 및 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어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과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최적의 운영 방식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정부 사무 운영 방식을 최적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며 지속 가능한 공공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자치사무는 크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의 7가지 대분류로 규정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를 적절히 분담, 중앙정부와의 역할 조정을 통해 행정의 중복을 방지하고 지역 맞춤형 행정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지자체 사무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전환과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치사무 운영 방식 결정 연구 프로세스는 운영 현황 분석, 직무 검토 및 위탁 가능성 검토, 운영 비용 분석, 민간 위탁 타당성 검토, 효율적 관리 방안 제언으로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운영 방식을 도출하고 성과평가 및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 대상 사무 및 시설의 일반 현황 분석은 최적의 운영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운영 인력 분석은 운영 방식별 인건비 비교,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 검토, 인력 재배치 가능성 평가 등을 수행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산 현황 분석은 운영 관리비 분석, 시설 유지비 절감, 운영비 최적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예산 운영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운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재정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전국의 문화시설 운영 현황은 합계 3,248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 위탁 운영 현황은 1,238개소로 약 38.1% 비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관광시설 운영 현황은 합계 497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 위탁 현황은 135개소로 약 27.2%의 비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체육시설 운영 현황은 합계 36,877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 위탁 현황은 20,576개소로 약 55.8%의 비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공급 방식은 정부 직접 운영부터 민간에 완전히 이양되는 민영화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운영 방식별 장단점을 요약하면 직영 방식은 통제 용이성과 공공성 확보가 장점이지만 정치적 개입과 행정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위탁은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과 운영 성과 향상이 가능하지만 계약 구조에 따른 서비스 저하 및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은 비용 절감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에 따른 관리 비용과 운영상의 책임 소재 문제가 존재합니다. 민간 위탁 타당성 검토는 총 2차에 걸쳐 수행됩니다. 1차는 민간 위탁 개념 부합성, 2차는 민간 위탁 추진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민간 위탁 타당성 검토 1차 검토 기준은 민간 위탁 개념 부합성입니다. 민간 위탁 개념 부합성은 유사 개념과의 구분을 통하여 해당 사무가 민간 위탁으로 추진되는 것이 개념적으로 부합되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 자치단체 소관 사무 검토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및 자치사무인지를 판단하여 보조사업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2단계 공익성과 공공성 판단 사무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며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인지 검토하여 사용허가와 구분합니다. 3단계 비권리, 의무성 사무의 성격이 조사, 감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여 직영 방식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4단계, 전문성 및 지속성 요구 여부 확인. 용역은 사무 수행의 높은 전문성과 지속적인 관리 측면으로 판단하며 5단계, 부수적 전체적 사무 검토. 해당 사무가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공공행정의 전체적인 사무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판단합니다. 6단계, 수탁기관 귀속 및 관리 부담 검토. 사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법률 또는 정책적으로 수탁기관에 귀속되어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대행을 판단합니다. 7단계, 시장 경쟁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사무가 민간 부문의 경쟁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성격인지 검토하여 공공위탁과 구분하게 됩니다. 정부 사무 운영 방식 결정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효율성 검토를 위해서는 운영원가를 통해 수행됩니다. 이를 위해 운영원가 산정은 아래와 같이 총 5단계를 거쳐 최종 원가를 도출하고 적정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운영 방식별 운영원가 산정 결과 직영이 5억 8천만 원, 공공위탁이 5억 5천5백만 원, 민간위탁이 5억 3천8백만 원으로 산출되었으나 단년도가 아닌 장기 관점의 운영 방식별 경제성을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예시의 10년 추정원가를 검토한 결과는 민간위탁, 공공위탁, 직영 순으로 비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개념 부합성, 그리고 경제성 분석 후 최종적으로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유사지자체, 그리고 학술연구 문헌, 타 분야의 적정성 검토 기준 등을 종합하여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검토 기준을 도출합니다. 정부 사무 운영 방식 결정은 공공성, 법제도적 근거, 고용 안정성, 예산 절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됩니다. 또한 유사 사례 분석, 운영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성과 측정 가능성 등을 통해 최적의 운영 방식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관리 감독이 용이한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직영 방식 평가 결과 공공성과 법제도적 근거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는 정부의 직접 운영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공위탁 방식 평가 결과 대부분의 지표에서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직영과 민간 위탁의 장단점을 두루 보이는 운영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위탁 방식 평가 결과 예산 절감 및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는 비용 대비 운영 효율성이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평가 결과 세부 내용은 직영 방식은 공공성과 법적 안정성은 우수하나 경제적 효율성과 유연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공위탁은 전반적으로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두루 갖춘 방식으로 평가되며 안정성은 높지만 효율성은 민간위탁 대비 낮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민간위탁은 비용 절감과 운영 전문성, 그리고 성과관리 측면이 뛰어나지만 공공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검토됩니다. 종합적으로 해당 시설의 특징을 반영하여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세 가지 운영 방식의 장단점 중 어느 사항이 중점이 되어야 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설의 특성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운영 방식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절대 및 비교 평가를 통하여 상대적인 추진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무의 특성과 지역적 여건, 그리고 정책 방향에 따라 결과는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정부 사무 운영 방식 결정 연구는 국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경영의 최적화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 절감, 행정의 전문성 강화,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실현하여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공공관리연구원과 정부사무 운영방식 결정연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